마법사와 뱀파이어는 원래 천적인 관계였지만 마법사 안나와 뱀파이어 매튜는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갔어요. 안나와 매튜는 두 가문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했어요. 그 결과 안나와 매튜는 두 가문에서 추적당하고 있었어요. 이때 안나는 자신의 시공간 이동 능력을 사용해서 도망치기로 결심했어요. 사투는 마법을 사용해서 방 안에 남아있는 마법의 흔적을 추적했어요. 물론 피터와 거버트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안나와 매튜는 갑자기 공기 중에서 사라졌어요. 거버트는 안나의 옷에 남아있는 냄새를 맡고 안나가 방금 이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만약 빠르게 도망가려면 옷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거버트는 곧바로 깨달았어요. 그는 안나와 매튜가 현대적인 옷에 부합하지 않는 곳으로 갔다고 생각했어요. 안나는 무한한 힘을 가진 시간 여행자였어요. 안나가 숨고자 한다면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 숨어드는 것이 완벽할 거예요. 그녀는 1591년 런던으로 갔어요. 그곳에서는 마법사들이 모여 캠프파이어를 하고 있었어요. 현재 영국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는 굿띠였고 굿띠는 오늘 밤 한 분의 강력한 마법사가 이곳에 올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어요. 안나와 매튜는 갑자기 런던의 거리에서 나타났어요. 그들은 정말로 시간 여행을 완성했어요. 위치를 확인한 후 매튜는 안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매튜는 이곳이 런던에서 자신의 집이라 매우 잘 알고 있었어요. 매튜가 위층으로 올라가서 집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는 동안 안나는 1층의 인테리어에 호기심을 가지며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한 젊은 남자가 방에서 나오며 안나에게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 남자는 바로 매튜의 1590년부터 동성 친구인 릭이었어요. 프랑카의 집사와 비숍의 하인도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릭은 집 안에 마법사가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고 매튜가 안나를 아내라고 부를 때 더욱 놀랐어요. 릭은 안나가 매튜에게 마법을 걸어서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매튜는 방으로 돌아가서 왜 두 사람의 만남 지점이 6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지 궁금했지만 안나는 그 사실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후 매튜는 두 명의 인간 친구를 모집해서 아스몰 782 원고를 찾고 동시에 안나에게 마법을 가르칠 선생님을 찾았어요. 헨리 포시는 나탄 헬렌 백작이고 다른 한 명은 월터 랠리였어요. 16세기로 되돌아와도 400년 전에 자신을 되찾아야 했으니까 매튜는 이 시점에서 자신이 그동안 했던 일들을 회상하기 위해 여기저기 이동해야 했어요. 안나는 밤에 집에 혼자 있었고 잠에 들기 전에 갑자기 뭔가를 감지했어요. 안나는 한 마법사가 문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안나는 즉시 집을 나서 그 마법사를 따라갔어요. 그 마법사가 돌아보았을 때 소피와 매우 닮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안나는 이 일을 매튜에게 이야기했어요. 안나는 그 마법사가 분명 소피의 조상이며 이 조상이 안나에게 마법을 가르쳐줄 스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튜는 안나가 혼자 집을 나선 것에 대해 화가 났어요. 그는 그 행동이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안나는 그런 감시 속에서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매튜는 결국 해결책을 찾았어요. 안나에게 결혼 역사학자라는 신분을 부여하기로 했어요. 매튜는 안나에게 마법을 가르쳐 줄 소피의 조상을 찾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오늘 매튜는 안나를 16세기 런던을 구경시키기로 했어요. 안나는 기쁜 마음으로 새 옷을 입고 매튜와 함께 1590년 런던의 거리로 나갔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언제나 짧았어요. 매튜는 베캠이라는 백악관 비서가 자신을 알아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베캠은 즉시 매튜를 본 사실을 익사이트의 총리인 윌리엄에게 보고했어요. 1590년 당시 윌리엄은 매튜의 상사였어요. 매튜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이 시점에 런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뿐이었어요. 그는 안나에게 마법을 가르칠 스승을 빨리 찾아 이 시대를 떠나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매튜는 자신의 부하를 찾아갔어요. 부하의 말에 따르면 매튜는 이 시점에 스코틀랜드의 베르윅에 있어야 했다고 했어요. 상황을 잘 파악한 후에 매튜는 적극적으로 윌리엄을 만났어요. 매튜는 윌리엄에게 베르윅에서 일을 다 끝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최고의 위급에서 혼란이 일어나 마법사들이 분열되었고 마법사들이 스코틀랜드 왕에 대항하려는 위험이 있었으니까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빨리 돌아왔다고 말했어요. 안나는 집에 혼자 있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낯선 집에서 모험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안나는 비밀 방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방에 있던 성스러운 십자가를 보고
매튜가 이 시대에서 신처럼 여겨졌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브라질 전쟁은 2년 전에 끝났고 매튜는 스페인의 아나다를 물리쳐 외국 가톨릭 세력의 침략을 막았어요. 기본적으로 가톨릭의 위협을 제거한 셈이었어요. 그러나 현재 런던에 있는 매튜는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이는 분명 반역죄에 해당했어요. 사실 매튜는 교회에서 보낸 스파이였고 영국의 고위급 관계자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안나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매튜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다만 그는 그런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한편 매튜의 사람들은 소피의 조상인 수사나를 찾아냈어요. 수사나는 강제를 받으면서 마법 시험을 소홀히 했어요. 하지만 매튜가 다시 협박하고 안나의 끊임없는 간청 덕분에 수사나는 결국 두 번째 시험을 안나에게 진행하게 되었어요. 안나는 마법을 사용해서 촛불을 켜고 동전 벨이 공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 번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은 여전히 타지 않았고 수사나는 인내심을 잃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했어요. 촛불은 끝내 붙지 않았지만 그 옆에 있던 과일들이 빠르게 상하기 시작했어요. 이 장면을 본 수사나는 두려움에 휩싸였고 안나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수사나는 단호하게 떠나겠다고 말했어요. 안나가 밖으로 뛰어나갔을 때 수사나는 이미 사라져 있었어요. 안나는 수사나가 자신과 같은 마법사의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스코틀랜드에서는 수사나 같은 마법사들이 쫓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갑자기 길거리에서 한 소년이 달려와 안나의 지갑을 훔치려고 했어요. 안나는 금방 그 사실을 눈치챘지만 소년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잭은 고아였고 길거리에서 살아왔어서 런던 거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었어요. 잭이 말해준 정보와 매튜의 두 친구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나와 매튜는 안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릭은 안나에 대한 질투와 불신 때문에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고 이 사실은 매튜를 매우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안나는 매튜를 말리면서 릭을 용서하자고 제안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안나는 결국 릭에게 자신들과 매튜가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고 말해야 했어요. 그날 밤 하인 한 명이 새로운 임무에 대한 작은 이익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 후 그 하인은 이상한 감옥으로 가서 한 죄수를 잔인하게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현대의 칠탑성에서는 사라와 에밀리가 메디슨 회의에서 피터에게 자신들이 칠탑성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라와 에밀리가 더 걱정하고 있었던 것은 안나와 매튜가 무사한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사부는 성 안에서 두 마법사의 존재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전에 이사부가 본 마법사들은 거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 두 마법사는 뭔가 달랐어요. 이사부는 매튜의 이익을 위해 그들이 환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편 사투는 핀란드로 돌아갔어요. 사투는 반짝이는 호수를 찾아가 자신을 키워준 노파 마법사를 만났어요. 사투는 원래 고아였고 부모님과 가족은 오래전에 모두 세상을 떠났어요. 이 노파 마법사는 사투를 키워주었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590년 런던에서 안나는 여전히 마법을 가르쳐줄 스승을 찾지 못해 걱정하고 있었어요. 수사나와 있었던 사건 이후 안나는 이제 더 이상 뇌물로 유혹하거나 강제로 협박하지 않고 자신을 진심으로 돕고 싶은 사람을 찾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과일이 순식간에 썩었던 사건으로 인해 수사나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렸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 후 매튜는 연금술에 능한 친구 메리 시드니를 떠올렸어요. 안나는 물론 역사상 유명한 연금술사 가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메리 시드니는 어떤 마법사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나는 메리와 우정을 쌓게 되었어요. 이때 영국 여왕은 마법사들이 자신의 통치에 대항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한 마법사가 마법을 사용해 사람을 죽였다는 악성 소식도 들려왔어요. 그 토마스 카넬이라는 마법사는 왕관의 위협이 되는 인물로 여겨졌고 그래서 윌리엄은 매튜에게 그를 신문하라고 명령했어요. 매튜는 이 임무를 맡고 싶지 않았지만 윌리엄은 매튜에게 그 일을 반드시 맡기겠다고 결심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매튜는 하버드라는 뱀파이어를 만났어요. 하버드는 런던을 지배하는 뱀파이어로 이 도시에 있는 세계의 지하 범죄 조직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사실 매튜의 아버지 필립은 하버드와 협약을 맺었는데
그 협약은 양쪽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안나는 아직 필립 가문의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협약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저녁에 매튜는 안나를 하버드와 만나게 했어요. 안나를 본 하버드는 즉시 그녀의 피를 마시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매튜가 제때에 저지했어요. 비록 하버드는 안나의 피를 마시지 못했지만 그는 매튜가 안나의 목에 남긴 2개의 자국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매튜와 안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음을 암시했어요. 1590년 당시에는 이것이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었어요. 마법사들이 무단으로 뱀파이어가 피를 빨아들이는 것을 발견하면 그 뱀파이어는 처형될 수 있었어요. 만약 안나가 기꺼이 자신의 피를 주기로 한다면 그녀는 영국에서 추방당할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러나 안나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매튜가 피를 흡혈하도록 허락했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매튜가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를 통해 하버드는 안나의 선의와 희생을 이해하게 되었고 더 이상 안나를 괴롭히지 않기로 했어요. 안나는 거리에서 다시 수사나를 만났어요. 안나의 진심 어린 부탁 덕분에 수사나는 결국 다른 마법 시험을 진행할 기회를 주었어요. 수사나는 한 개의 달걀을 꺼내어 그것을 안나에게 옆에 있는 접시 위에 놓으라고 했어요. 안나는 마법을 사용해서 달걀을 공중으로 띄우려고 했지만 아무리 시도해도 달걀은 접시 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수사나가 책상에 다가와 앉을 때 달걀이 갑자기 깨지면서 작은 병아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수사나는 안나에게 영국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인 구디와 이야기해보라고 요청했어요. 다음날 수사나는 안나를 데리고 구디를 만나러 갔어요. 구디는 안나의 몸속에 있는 마법을 살펴본 후 오랫동안 예고된 징후가 있었다며 안나의 출현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었다고 말했어요. 이제 3명의 위대한 마법사만 남았고 안나는 마법 주문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마법사예요. 다른 사람들의 주문을 배우지 못하는 이유는 안나가 스스로 마법 주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매튜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들었던 전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전설에 따르면 일부 마법사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져요. 매튜는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그런 마법사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구디는 그런 마법사는 매우 희귀한 종족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추적을 받기 때문에 숨어서 살아야 했어요. 구디는 안나의 아버지도 마법 주문을 만드는 능력을 가진 마법사였다고 확신했어요. 안나의 아버지는 매우 특별한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남자 마법사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구디는 안나에게 남겨진 아버지의 마지막 마법 주문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안나는 마법사였기 때문에 구디는 당연히 안나에게 마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마법사들이 안나를 인정할 수 있는 계약에 동의해야 했어요. 마법사들은 매튜와 때문에 그리고 매튜가 여전히 한 마법사를 신문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나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디는 마법사의 암흑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며 예언에 따르면 한 마법사가 나타나 마법사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마법사가 바로 안나예요. 안나는 시간 여행자라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또한 안나는 아스몰 780이라는 생명의 책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었고 마법사들은 그것을 마법의 첫 번째 책이라고 불렀어요. 그 덕분에 안나는 루던의 마법사 협회에 시험 없이 가입하게 되었어요. 한편 하버드는 매튜를 찾아가 신문을 받고 있는 토마스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어요. 토마스는 하버드의 양자 중 한 명이었지만 신문은 여왕의 지시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매튜는 토마스를 풀어주면 여왕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로 인해 매튜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하버드와 어떤 약속도 할 수 없었어요. 매튜는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릭은 필립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제안했어요. 그러나 매튜는 그 제안을 바로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필립이 안나의 정체를 알게 되면 모든 일이 더 나빠질까 봐 걱정됐기 때문이에요. 결국 매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마스를 직접 처치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하버드는 보복으로 필립에게 매튜와 안나에 관한 정보를 담은 메시지를 프랑스로 보내게 되었어요. 윌리엄은 매튜가 죄수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사실에 매우 화가 났어요. 매튜는 토마스가 협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윌리엄은 여전히 매튜를 용서하려 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매튜는 가톨릭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 후 하버드를 달래기 위해 매튜는 하버드를 찾아가 사과의 말을 전하려고 했어요.
물론 하버드는 매우 화가 나 있었어요. 그는 매튜가 토마스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을 그렇게 깨끗하게 부러뜨리는 것은 불가능이었어요. 매튜는 이를 부인하지 않았고 윌리엄이 토마스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토마스가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어요. 메리 시드니는 안나가 고대의 책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안나에게 여왕의 점성술사에게 운을 시험해 보라고 제안했어요. 그 제안을 따른 매튜와 안나는 점성술사 존 D를 찾아갔어요. 존 D의 설명에 따라 매튜와 안나는 그가 실제로 아스몰 782 원고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존 D가 여행 중일 때 그 책은 비밀리에 에드워드 켈리라는 점성술사에게 전달되었고 에드워드 켈리는 현재 보헤미아에 살고 있었어요. 안나와 매튜는 존 D를 돕기 위해 에드워드 켈리와 책을 교환하기로 했어요. 또한 안나는 더 이상 잭이 거리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잭을 입양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안나는 잭의 큰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알고 보니 잭은 악몽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안나는 매튜가 마치 아버지처럼 잭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어요. 그 다음날 두 사람은 구디를 찾아가 안나의 첫 번째 마법 수업을 시작했어요. 구디는 안나에게 마법을 가르치는 유일한 마법사가 아니었고 구디 외에도 3명의 다른 마법사들이 있었어요. 4명의 마법사들은 안나를 둘러싸고 마법의 원을 형성하여 그녀를 돕기로 했어요. 구디는 바람의 마법사로서 첫 번째 마법을 시전했어요. 그 후 안나의 주변을 안개를 품은 바람이 지나갔고 안나가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주변에는 작은 빛나는 실들이 떠 있었어요. 구디는 그것이 우주 안에서 생명의 경도와 위도를 나타내는 형태라고 설명했어요. 모든 법 집행자가 각자의 길을 선택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마법사들이 새로운 마법을 창조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모든 마법사는 자신의 원소를 찾아야 해요. 구디가 초대한 3명의 마법사는 땅, 물, 불을 대표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들은 각자의 원소를 안나와 나누었어요. 이날 안나는 가장 강한 실을 선택해야 했어요. 안나는 첫 번째 실을 만져보고 그 다음 다른 실들도 하나씩 차례로 만져보았어요. 안나의 눈앞에는 수많은 실들이 펼쳐졌고 그 실들은 모두 안나를 초대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이로 인해 안나는 어떤 실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고민했어요. 구디가 안나를 멈추게 했을 때 안나는 왜 자신이 실패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느 실도 만져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디도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어요. 구디는 이렇게 안나 같은 경우는 처음 봤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마법사는 태어날 때 하나의 원소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원소에 해당하는 실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안나는 모든 원소를 볼 수 있었고 아마도 안나는 4가지 원소를 모두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안나는 어떤 실을 만져야 할지 몰랐어요. 매튜는 윌리엄과 여왕이 자신과 안나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튜는 안나를 데리고 윌리엄을 만나러 갔어요. 예상대로 윌리엄은 매튜와 안나가 결혼한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어요. 윌리엄은 여왕이 매튜의 충성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도 알려주었어요. 내일 여왕은 윌리엄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를 줄 예정이었어요. 매튜는 여왕이 두 사람을 강제로 헤어지게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다음 날 매튜와 안나는 변장을 하고 여왕을 만나러 갔어요. 여왕의 질문에 교묘하게 대답함으로써 매튜와 안나는 그들의 결혼에 관한 비밀을 잘 지킨 것 같았어요. 위기는 일단 해결된 듯 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심어졌어요. 여왕은 더 이상 매튜를 예전처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왕은 영국을 다스리는 군주였기 때문에 매튜와 안나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점술사를 만나러 갔을 때도 여왕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점술사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매튜는 결국 솔직하게 대답했고 에드워드 켈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 말 덕분에 여왕은 점점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에드워드 켈리가 철학자의 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안나는 즉시 여왕이 장생불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매튜는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나의 암시를 듣고 보헤미아에 갈 때 여왕에게 에드워드 켈리를 잡아 충성을 입증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여왕은 당연히 기뻐하며 매튜가 그렇게 한다면 과거의 실수를 모두 용서하겠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안나는 두 번째 마법 수업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구디의 도움으로 안나는 첫 번째 실을 성공적으로 만질 수 있었어요. 이후 안나는 마법의 매듭을 묶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실을 만진 후 세 번째 실을 만지는 데는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안나는 세 번째 마법의 매듭도 완성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안나의 몸에서 강력한 마법이 방출되었고 가을 나무 한 그루가 하늘 위에 형성되었어요. 안나가 지칠 때까지 그 현상은 계속되다가 사라졌어요.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모든 마법사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구디는 그것이 시간과 공간의 교차적인 대립이 결합된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일은 안나가 정말로 법을 이해하는 사람임을 증명해 주었어요. 그날 밤 매튜의 조카인 갈로 클래스가 찾아왔어요. 갈로는 필립으로부터 온 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편지에는 매튜에게 안나를 칠탑 성으로 데려가라는 명령이 담겨 있었어요. 이는 분명 매튜와 안나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될 것이었어요. 매튜와 안나는 짐을 꾸려 칠탑 성으로 돌아가 필립을 만나기로 했어요. 안나는 떠나기 전에 구디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물론 구디는 떠나는 것을 반대했지만 안나는 지금 떠나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이 여행은 매우 위험할 것이었기 때문에 매튜와 안나는 잭을 데리고 갈 수 없었어요. 매튜와 안나는 잭에게 선물 하나를 주었어요. 그것은 매튜와 안나의 얼굴이 새겨진 쌍둥이 목걸이였어요. 영국에서 현재 경찰은 미스터리한 시체를 발견했어요. 도메니코는 즉시 동료 경찰과 함께 현장으로 가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시체를 확인한 도메니코는 그것이 분명히 흡혈귀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는 바로 거버트를 찾아가 협상했어요. 도메니코는 크라몽 왕조가 굴복해야 할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바로 옥스퍼드에서 통제를 잃은 흡혈귀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어요. 이런 일은 수백 년 동안 일어난 적이 없었고 크라몽 가문의 혈통이 오염되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어요. 도메니코가 이번에 요구한 보상은 그가 한때 지배했던 VNIS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어요. 옥스퍼드 대학 근처에서 한 젊은이가 외딴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 그는 갑자기 어떤 이상한 존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공포에 휩싸인 그는 어쩔 줄 몰라하며 주위를 살폈어요. 그 순간 이상한 생물 하나가 갑자기 움직였고 이어서 한 사람이 골목 끝에서 나타나 젊은이를 기습하며 그를 제압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로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경찰이 그 젊은이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 도메니코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마커스는 곧 경매에 올라갈 16세기 작품 2점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마커스를 맞이한 사람은 테일러였어요. 테일러는 마커스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테일러는 마커스에게 2점의 그림을 미리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 그림은 바로 1590년에 안나가 잭에게 선물한 것이었어요. 물론 7개의 탑성에 있는 사람들도 이 두 그림이 곧 경매에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사부의 명령에 따라 마커스는 경매에서 그 두 그림을 반드시 사야 했어요. 마커스는 결국 자신이 원하던 그림을 손에 넣었고 그 그림을 즉시 성으로 가져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테일러는 반드시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마커스는 최소한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두 그림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한편 소피와 낫은 영국 교회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마커스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마커스는 현재 라자루스 기사단의 수장이었고 아가타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있었어요. 기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는 듯 보였어요. 미람이 소피의 뱃속 아기를 검사했는데 태아의 심박수가 불규칙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소피와 아이의 안전을 위해 계획을 바꿔야 했어요. 집에서 아기를 낳는 대신 병원으로 가기로 했어요. 역이 되자 도메니코는 시체를 확인하기 위해 시체 보관소에 갔어요. 물론 그건 흡혈귀의 짓이었어요. 도메니코는 바로 거버트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밤파이어의 공격은 종종 일어나고 있었지만 클라이몬 가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도메니코는 이번 사건이 혈액 광란에 빠진 흡혈귀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후 그는 사건 현장으로 가서 단서를 찾기 시작했어요. 도메니코가 예술 경매장에 도착했을 때 우연히 밤파이어가 사람을 공격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마커스는 어제 낙찰받은 두 그림을 찾으러 경매장에 갔어요. 그런데 테일러는 경매장에 창고 문이 찢겨 있었고 두 그림이 도난당했다고 말했어요. 이상한 점은 다른 경매 물품들은 하나도 도난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전날 밤 근무하던 경비원도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사부는 성에서 이 소식을 듣고 피터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었어요. 그때 거버트가 이사부에게 연락해 오늘 밤 만나자고 요청했어요. 이 모든 일은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고 7개의 탑성이 어쩌면 공격의 목표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퍼져갔어요. 두 그림이 도난당했지만 마커스는 여전히 테일러를 추적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테일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데 성공했어요. 도메니코의 등장은 아름다운 분위기를 파괴했어요. 도메니코는 마커스를 만나기 위해 그 자리에 온 것이었고 마커스가 최근 일어난 뱀피어의 인간 공격과는 관련이 없다는 걸 확인한 뒤 자신의 목적을 말했어요. 그는 경매장 경비원이 지난밤 끔찍하게 찢겨 죽었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도메니코는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그곳을 정리해야 했어요. 이제 도메니코는 마커스가 최근의 흡혈귀 살인 사건들과 관련된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커스가 최근 계속해서 건 도메니코의 눈길을 끌었어요. 도메니코도 몇 가지 골치 아픈 문제에 휘말려 있었지만 그것이 마커스와 테일러 사이의 좋은 분위기를 방해하지는 않았어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마커스의 집으로 가고 곧 아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일을 했어요. 동시에 이사부는 거버트와 약속대로 만나게 되었어요. 거버트는 클라이몬 가문을 처리할 방법을 찾았다며 이사부에게 자신에게 복종하라고 강요했어요. 하지만 이사부는 그런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거버트 역시 이사부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수는 없었어요. 한편 테일러는 마커스의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우선 냉장고에서 피 한 팩을 발견했고 이후 마커스의 오래된 사진들을 여러 장 보게 되었어요. 그 중에는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 찍힌 사진도 있었죠. 테일러는 소피가 배를 움켜잡고 다가오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다행히도 소피는 자신이 임신 중이며 아기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하지만 이런 여러 발견들로 인해 테일러는 마커스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결국 마커스는 자신이 뱀파이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했어요. 이 고백은 오히려 테일러가 마커스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고 테일러는 냉담하게 자리를 떠났어요. 다음 날 벤자민이 마커스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그는 마커스가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며 불만을 토로했어요. 뱀파이어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이 인터넷 여기저기에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커스가 라자루스 기사단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에만 빠져있다고 비판했어요. 벤자민은 마커스에게 기사단 수장 자리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제안했어요. 클라이몬 가문이 위기에 처한 시기에는 벤자민이 그 역할을 더 잘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마커스는 인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계속할 수 있어요. 물론 마커스는 이 제안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이사부는 마커스가 인간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마커스는 7개의 탑성으로 돌아가 이사부에게 직접 설명을 해야 했어요. 도메니코는 매튜와 안나의 초상화가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마커스가 성으로 돌아왔어요. 마커스가 인간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때문에 이사부는 마커스에게 비밀을 지키기 위해 테일러를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마커스는 테일러가 자신을 정신병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사부는 더 이상 마커스에게 테일러를 죽이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마커스가 기사단의 수장 역할만 잘 수행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사부는 옥스퍼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뱀파이어들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필립이 자신의 종족을 지키기 위해 교단과 기사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어요. 이사부의 가족은 유전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사부는 심한 혈맹증 증세를 보이지 않았어요. 반면 매튜는 불행히도 그 병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이사부와 필립은 두 번째로 결혼했는데 그 전에는 각각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두었어요. 매튜는 이사부의 친아들이고 필립도 벤자민이라는 친아들을 두고 있었어요. 그 외에도 매튜에게는 리사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매튜는 강한 혈맹증 증세를 가지고 있었고 마커스는 매튜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커스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마커스는 전혀 몰랐어요. 심지어 거버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는 이를 이용해서 클라이몬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시간을 1590년으로 돌려보면 매튜와 안나는 배를 타고 프랑스에 도착했지만
아직 칠탑성에 도착하려면 며칠을 더 가야 했어요. 필립이 보낸 사람들은 이미 바닷가에서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편 릭은 런던에서 사랑을 잃고 깊은 상심에 빠져 술에 의지하고 있었어요. 릭이 술집을 나서면서 거리에서 거리 여인이 한 남자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릭은 다가가서 말리려고 했지만 상대방은 그를 무시했어요. 릭은 더 이상 설득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려고 했지만 몇 걸음 떼자 여인이 갑자기 릭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여자는 바로 매튜의 여동생 리사였어요. 사실 리사는 그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를 공격해서 피를 빨고 있었어요. 리사는 매튜를 찾기 위해 왔지만 그때 매튜는 이미 프랑스에 있었어요. 그래서 릭은 리사를 술집으로 끌고 갔어요. 피를 빨렸던 남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매튜가 이미 한 마법사를 아내로 맞이한 걸 알게 되었을 때 리사의 첫 반응은 릭과 비슷했어요. 리사도 안나가 매튜에게 마법을 걸었다고 믿고 있었어요. 헐렁한 생활 양식을 가진 리사는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은 릭에게 접근했어요. 이 시점에서 매튜와 안나는 드디어 칠탑성에 도착했어요. 서거한 아버지 필립을 만난 후 매튜의 마음은 당연히 매우 복잡했지만 그는 감정을 억제할 수 있었어요. 필립이 그들을 여기로 오라고 한 이유는 바로 매튜가 왜 마법사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안나는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어요. 안나는 평범한 마법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필립은 여전히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최소 1000년 이상 살아온 고대 뱀파이어에게는 새로운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버드가 필립에게 보낸 편지를 읽고 필립은 안나가 미래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매튜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고 필립은 왜 안나와 매튜가 이 시대에 돌아오고 싶어 했는지 물어봤어요. 안나는 모든 것을 필립에게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물론 모든 게 조금 복잡했지만 고대 뱀파이어인 필립에게는 한 번만 말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립은 여전히 안나와 매튜 사이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필립이 질문을 하기 전에 매튜는 필립이 무엇을 묻고 싶은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필립은 결국 자신의 질문을 했어요. 왜 매튜는 지금까지 안나가 진짜 누구인지 아직도 알아내지 못한 걸까요? 뱀파이어인 필립은 안나와 매튜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단지 채취만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안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매튜는 결국 안나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안나는 화가 나서 등을 돌리고 떠나려고 했고 잠시 망설이던 매튜는 안나를 따라가 그녀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매튜는 여전히 자신이 혈맹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안나에게 밝히지 않았어요. 안나는 마법을 사용해서 매튜를 방에서 내쫓았고 결국 매튜는 자신이 숨기고 있던 비밀을 해결하기 위해 말이 많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필립은 매튜가 마법사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안나에게는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고 말했어요. 매튜는 필립이 맞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날 필립은 매튜에게 함께 사냥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동시에 필립은 매튜에게 미래에서 내가 죽었는지 물어봤어요. 매튜가 눈물을 흘리자 필립은 곧 상황을 이해했어요. 다음날 안나는 홀로 필립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필립은 안나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했고 안나를 존중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성 안에 있는 모든 방의 열쇠를 안나에게 건넸어요. 하지만 안나는 재정적인 것보다는 책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한 마법사가 성 근처를 지나가다가 성 안에 강력한 마법의 기운이 있다는 걸 감지했어요. 그의 이름은 챔피어였어요. 필립이 안나를 소개하자 챔피어는 안나의 내면에 숨겨진 비밀을 너무나도 알고 싶어 했어요. 곧 챔피어는 안나의 기억 속에서 한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안나가 매튜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이는 큰 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챔피어는 안나의 기억을 빼앗으려 했어요. 그러나 당연히 안나는 챔피어가 자신에게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저항했어요. 안나가 저항하는 동안 필립은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필립은 안나를 도우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매튜가 돌아와 안나의 비명을 들었어요. 매튜가 다가오는 것을 본 안나는 마법으로 매튜의 허리띠에서 검을 빼내 챔피어의 배를 찔렀어요. 챔피어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안나가 괜찮은 걸 확인한 매튜는 필립을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챔피어가 필립의 초대를 받지 않았는데 안나가 공격받았을 때 필립은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필립의 대답은 매우 간단했어요. 그는 안나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안나는 필립 가문의 많은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필립은 안나가 매튜 곁에 있는 것이 더 이상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매튜와 안나의 결합은 예고된 대로 많은 죽음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필립은 우연히 안나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 반지는 이사부가 안나에게 준 것이었고 동시에 이사부와 필립의 결혼 반지였어요. 이 장면을 보고 필립은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자신은 결국 죽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서 필립은 미래의 아내인 이사부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때 필립은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어요. 현재로 돌아오면 사라와 에밀리는 필립의 연구 기록에서 뭔가를 감지한 듯 보였어요. 사라는 필립의 책꽂이에서 무언가를 느꼈고 이사부는 필립이 모든 것을 그 책들 속에 숨기기를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사실 1590년에 필립은 종이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었어요. 필립은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분노에 차서 펜을 던져버리기도 했어요. 다음날 필립은 매튜가 짐을 싸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매튜는 보헤미아로 가서 책을 찾으려 했어요. 필립은 미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았어요. 왜 미래의 이사부가 마법사에게 반지를 남겼는지 필립은 알고 싶은 질문이 많아요. 하지만 매튜는 필립에게 쉽게 말하지 않아요. 말할 수 있다면 이미 말했을 거예요. 필립은 매튜에게 모든 것을 말할 때까지 때리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이때 안나는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안나는 필립의 연구실에 왔어요. 지도가 안나의 관심을 끌었어요. 지나가던 하녀가 이 지도는 마법사 동굴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라고 말했어요. 하녀가 떠난 후 안나는 마법을 사용하여 지도에서 계약의 위치를 변경했어요. 이때 매튜와 필립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매튜는 필립의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칼이 목에 겨눠져 모든 것을 말해야 했지만 매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매튜는 역사를 어지럽혀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안나가 제때 도착하여 두 부자의 싸움을 끝냈어요. 하지만 안나는 매튜가 분노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도 봤어요. 안나는 왜 매튜가 이 일을 자신에게 숨기는지 이해했어요. 안나는 그 피에 굶주린 분노 때문에 매튜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매튜는 그 분노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매튜는 실제로 필립의 살인 도구와 같았어요. 이때 안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안나는 매튜를 위해 정의를 요구하기 위해 필립에게 갔어요. 하지만 필립은 모든 것이 시험이라고 말해요. 모두 그들의 뱀파이어 가문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때 필립은 안나의 전신이 빛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는 즉시 깨달았어요. 안나는 전설적인 마법사였고 그 힘은 모든 존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존재였어요. 필립은 그런 안나에게 더 이상 미래에 대해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그녀를 자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딸로 삼겠다고 축복을 내렸어요. 필립의 행동은 매튜에게 깊은 감동을 줬을 뿐만 아니라 매튜가 자신이 잊고 싶었던 과거와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도 했어요. 난로 옆에서 매튜는 안나에게 필립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털어놓았어요.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의 첩보원들을 구하기 위해 나섰던 필립은 나치 독일군에게 붙잡혀 강제 수용소에 갇혔어요. 나치 독일군은 이전까지 뱀파이어를 잡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필립에게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때부터 필립은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고문과 연구를 당했어요. 벤자민과 매튜의 도움으로 필립은 구출됐지만 그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필립은 아내 이사부에게 자신의 고통을 끝내달라고 애원했어요. 매튜는 이사부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대신 직접 행동에 나섰어요. 필립은 매튜와 안나를 숲을 지나게 하는 중에 매튜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안나에게 물어봤어요. 미래에서 이사부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안나는 왜 필립이 매튜에게 묻지 않고 자신에게 묻는지 의아했지만 안나는 필립에게 이사부는 미래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 후 필립은 두 사람을 한 사원으로 안내했어요. 매튜와 안나는 이틀 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고 클라이몬 가문의 모든 사람은 결혼 전에 이곳에서 의식을 마쳐야 했어요. 매튜와 안나의 의식이 끝나갈 때 갑자기 바람이 일더니 그들 앞에 흰 사슴이 나타났어요. 마치 여신이 매튜와 안나에게 선물을 준 것처럼 보였어요. 동시에 매튜와 안나는 신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진짜로 결혼하게 되었고 이는 필립이 매튜와 안나에게 작별을 고하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필립은 그들에게 미래에 무엇이 일어나든 매튜를 용서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때 매튜는 그동안 필립에게 느꼈던 죄책감을 모두 내려놓았어요. 그 필립은 방으로 돌아가 수백 년 후에 이사부에게 쓸 편지를 무엇이라고 써야 할지 드디어 알게 되었어요. 필립은 더 이상 운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운명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놀라움을 가져다주고 필립은 그 놀라움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신의 발자취를 따라 매튜와 안나는 보헤미아로 가서 생명의 책을 찾게 될 거예요. 필립의 운명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지만 필립은 미래에서 이사부가 자신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역사를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았기에 필립은 1590년에 일어난 일들을 이사부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필립은 이사부에게 수백 년 후 그의 아들이 결혼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어요. 매튜와 안나는 1591년에 보헤미아에 도착했어요.
황제 주도는 영국 외교관들과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특히 매튜처럼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림자라 불릴 정도로 유명한 인물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강했어요. 주도는 이미 매튜가 뱀파이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매튜는 자신이 여왕의 명령을 받아 에드워드 켈리를 만나러 왔다고 설명했어요. 에드워드 켈리는 점성가로 생명의 책으로 알려진 아스물 780일을 훔친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주도는 이 만남을 온갖 방법으로 지연시키며 켈리의 위치를 밝히기를 완강히 거부했어요. 심지어 주도는 매튜가 이 영토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총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 상황을 보고 안나는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일어나서 나섰어요. 안나는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연금술사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어요. 안나가 연금술에 대해 알고 있다는 말을 듣고 주도는 특히 흥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매튜와 안나가 보헤미아에 도착하기 전에 그의 조카 갈로라스가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안나는 잭도 여기 있다는 사실에 더 놀랐어요. 사실 매튜와 안나가 떠난 후 잭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프랑카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잭을 이곳으로 데려오게 된 거였어요. 그때 주도는 안나에게 값비싼 선물을 보냈어요. 잠시 봐도 그것이 유명한 예술가의 작품임을 알 수 있었어요. 매튜는 주도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안나에게 주도와는 가능한 한 적게 접촉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안나는 에드워드 켈리를 찾기 위해서는 주도에게서 단서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주도는 안나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사실 그건 안나를 성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이었어요. 안나는 이 선물에 대해 응답해야 했고 그녀는 주도에게 여왕의 점성술사에게서 받은 책을 선물로 주기로 했어요. 매튜는 매우 마지못해했지만 결국 동의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안나는 갈로라스와 함께 주도의 성으로 향했어요. 성에 들어서자마자 안나는 많은 사람들이 주도에게 선물을 전하려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사람들은 계단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었고 갈로라스는 이렇게 계속 기다리면 자정이 되어도 주도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안나가 주도와 빠르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갈로라스가 자리를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베즈라는 한 뱀파이어가 안나에게 인사했어요. 베즈라는 이름은 기억해 두어야 해요. 왜냐하면 다음 시즌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때 갈로라스는 실제로 주도에게 안나와 먼저 만날 수 있도록 요청했어요. 하지만 갈로라스는 거짓말을 통해 이 요청을 했고 그로 인해 주도는 약간 화가 난 상태였어요. 다행히 안나는 매우 지혜롭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매튜는 한가하지 않았어요. 그는 피에와 함께 주도의 손님 목록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에드워드 켈리의 이름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매튜는 탐보스라는 이름의 남자를 발견했어요. 그가 바로 매튜가 찾고 있던 에드워드 켈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연히 그 기록에는 탐보스와 주도가 다음에 만날 장소가 성 밖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기록에 적힌 시간에 맞춰 매튜와 피에는 결국 에드워드 켈리를 만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에드워드 켈리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 보였어요. 그는 실제로 자신에게 계속해서 책이 자기 얼굴에 소리친다고 말했어요. 두 명의 경비병이 에드워드 켈리를 즉시 성으로 다시 데려갔어요. 성 안에서는 주도가 안나에게 라비라는 성직자 스승을 소개했어요. 라비는 고대 문서에 대해 매우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주도는 항상 라비에게 어려운 책들의 해석을 부탁하곤 했어요. 그 후 모두가 보물 창고로 향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주도의 보물 수집품에 감탄하고 있는 동안 갈로라스는 보석을 숨기기 위한 구조적인 도난 방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라비는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학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안나는 오랫동안 라비를 존경해왔어요. 주도는 항상 라비에게 어려운 책들을 풀어내는 일을 맡겼기 때문에 라비가 아스물 782 원고를 본 적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다음 날 안나와 매튜는 라비를 만나러 갔어요. 라비는 실제로 아스물 782 원고를 본 적이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주도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라비는 자신이 그 책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가장했어요. 매튜와 안나가 숙소로 돌아오자 주도는 그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어요. 하지만 주도는 매튜를 초대하지 않고 안나만 사냥에 초대했어요. 이때 갈로라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바로 주도와 함께 사냥을 떠난 사이 갈로라스는 보물 창고에 몰래 들어가 아스물 782 원고를 훔치려고 했던 거예요. 다음 날 사냥터에서 매튜가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자 주도는 다소 불쾌했어요. 그러나 이미 매튜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주도는 그를 내보낼 수 없었어요. 한편 갈로라스는 보물 창고에 들어갔지만 아스몰 782 원고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결국 그는 주도의 예술 작품들 속에서 원고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단지 값비싼 예술 작품들뿐만 아니라 인간이 아닌 존재들의 내부 장기 샘플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사냥터에서 매튜는 주도를 향한 복수로 일부러 주도가 아끼는 매를 죽였어요. 물론 주도는 매우 화가 나서 매튜를 욕하며 즉시 그들이 떠날 것을 요구했어요. 안나와 매튜는 그곳을 떠나기로 했고 돌아가서 갈로라스는 주도의 보물 창고에서 가져온 수집품 중 하나를 꺼냈어요. 마법사의 손이 있었어요. 매튜는 주도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고 갈로라스에게 즉시 준비하고 바로 떠나라고 지시했어요. 매튜는 안나에게 더 이상 주도와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그러나 안나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녀는 반드시 그 책을 손에 넣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매튜의 분노가 폭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매튜를 설득해 책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매튜와 안나의 논쟁이 끝난 후 갈로라스는 주도로부터 소식을 가져왔어요. 주도는 안나와 매튜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그들을 보물 창고로 초대했어요. 매튜는 안나가 가는 것을 막지 않았지만 갈로라스에게 언제든지 탈출할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주도는 보물 창고에서 특별한 파티를 열고 여러 귀족들을 초대해 자신의 수집품들을 자랑했어요. 그 파티에서 안나는 주도에게 직접 아스몰 782 원고에 대해 물었어요. 하주도는 그 질문에 당황하면서 자신이 그 책을 갖고 있다고 해도 왜 안나에게 보여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안나는 주도가 들고 있던 술잔의 금색 장식을 마법으로 살아있는 뱀으로 바꿨어요. 주도는 그 능력에 충격을 받았고 즉시 안나에게 보고 싶은 것을 모두 볼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주도는 안나를 에드워드 켈리가 갇혀있는 감옥으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안나는 마침내 아스몰 782 원고를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안나의 조종으로 아스몰 782 책은 자동으로 열었어요. 그 책은 모든 이들에게 기록된 내용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러나 에드워드 켈리는 머리를 감쌌어요. 책이 그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소리쳤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아무도 에드워드 켈리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모두가 책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광경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를 본 주도는 매튜에게 에드워드 켈리를 데려가도 된다고 말했어요. 이제 더 가치 있는 것을 손에 넣었기 때문에 에드워드 켈리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어요. 주도의 말이 끝나자마자 군인들이 달려와 안나를 제압하려고 했어요. 물론 매튜와 갈로라스는 주도의 제안을 거부했고 즉시 격렬한 싸움이 시작됐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은 에드워드 켈리가 아스몰 780이라는 책을 다시 가져갔다는 것이었어요. 책이 머릿속에서 계속 소리치는 것을 막기 위해 원고의 페이지를 찢기 시작했어요. 새 페이지를 찢었을 때 안나는 급히 달려가 그를 막았어요.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안나의 일행은 아스몰 782 원고를 가지고 탈출했어요. 매튜는 원고를 넘겨받은 후 그 책이 인간과 뱀파이어 그리고 연금술사들의 피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잉크는 뱀파이어의 피로 만들어졌고 페이지는 뱀파이어의 머리카락으로 묶여 있었어요. 매튜는 이 책이 죽은 자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당장 이곳에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한편 에드워드 켈리가 갇혀있던 감옥에서는 뜻밖에도 벤자민이 등장했고 에드워드 켈리를 공포에 떨게 했어요. 현대의 보헤미아 박물관으로 돌아가서 박물관의 가이드는 주도의 수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에드워드 켈리가 남긴 메모를 언급할 때 그는 수수께끼의 소리 지르는 책에 대해 설명했어요. 관광객들 중에는 피터도 있었어요. 돌아온 후 피터는 거버트와 보헤미아에서 발견된 에드워드 켈리의 일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1591년에 에드워드 켈리는 아스몰 782 책의 세 페이지를 찢어버렸어요. 이것은 왜 아스몰 782 책을 소환할 수 없었는지 설명해줘요. 이때 마커스는 여전히 불편했어요. 매튜가 자신의 피에 굶주린 분노에 대해 마커스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미람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마커스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마커스는 심지어 우울해졌어요. 그리고 마커스는 테일러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증명하기 위해 미술 경매장에 갔어요. 마커스는 또한 테일러에게 라자루스 기사단의 배지를 줬어요. 테일러가 배지에 대한 정보를 찾도록 마커스는 테일러가 자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기를 바랐어요.
바로 그때 소피에가 갑자기 아래층으로 뛰어내려와 출산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예상보다 몇 주 빨랐지만 소피에와 아기는 모두 안전했어요. 미람은 어린 맥게리드 아기의 피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기는 정말 마법사였어요. 사실 테일러는 여전히 마커스를 믿지 않고 배지를 책상에 던졌어요. 퇴근할 때까지 테일러는 다시 배지를 봤어요. 그때 테일러는 배지를 식별할 사람을 찾기로 결정했어요. 온라인 정보를 통해 테일러는 이 세상에 정말 뱀파이어가 있다고 마커스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 테일러는 찢어진 지하실의 철문을 떠올렸어요. 확인하러 갔을 때 갑자기 도메니코가 뒤에서 나타났어요. 도메니코는 테일러에게 도난 사건에 대해 물었어요. 이 질문으로 테일러는 도메니코가 경찰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도메니코가 마커스가 최근에 테일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물 때 테일러는 즉시 상대방이 경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다행히 전문가는 테일러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전문가는 라자루스 기사단 배지 식별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배지는 12세기 또는 그 이전의 것이었어요. 도메니코는 배지를 보고 마커스가 테일러에게 줬다는 것을 알았어요. 도메니코는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짓고 떠났어요. 다음 날 아침 테일러는 마커스를 찾아갔어요. 마커스가 1757년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테일러는 호기심 많은 아이가 된 것 같았어요. 마커스는 테일러의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물론 질문 외에도 마커스와 테일러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일도 했어요. 마커스는 매튜만큼 망설이지 않았어요. 테일러도 뱀파이어 종족에 대해 매우 궁금해했어요. 뱀파이어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을 한 후 테일러는 마커스가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길 원했어요. 테일러는 마커스에게 2블록 떨어진 슈퍼마켓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다 달라고 했어요. 테일러는 마커스가 56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야 했어요. 물론 테일러와 마커스는 라자루스 기사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테일러는 마커스가 기사단을 포기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커스가 종족 간의 정치적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영국 교회가 맺은 일부 계약에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테일러는 마커스가 이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 기사단 배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렇게 하면 마커스는 모든 종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어요. 결심한 후 마커스는 벤자민에게 알렸어요. 물론 벤자민은 매우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원래 기사단은 클라이몬 가문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세운 조직이었지만 마커스는 그것을 자선단체로 바꾸려고 했어요. 게다가 마커스는 벤자민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마커스는 기사단의 첫 번째 임무가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벤자민에게도 그 도움을 부탁한 거예요. 마커스는 또 소피에의 인간 정령 가문에서 마법사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벤자민에게 전했어요. 물론 벤자민은 이것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마법사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다른 종족까지 신경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기사단의 지도자로서 마커스는 벤자민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벤자민은 메류와는 달리 그 명령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결국 마커스는 벤자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마커스는 성공의 교회를 참가했고 이것은 거버트의 관심을 끌었어요. 거버트는 직접 벤자민을 찾아가 답을 얻으려고 했고 벤자민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소피의 가족에 대한 진실을 말했어요. 벤자민은 교단 내에서 위협받고 있으며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험해졌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클라이몬 가문의 이익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 그 외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물론 피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피터는 병원에 가서 소피의 아이가 진짜 마법사인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피터는 그 아이를 반드시 데려가겠어요. 소피에와 그녀의 남편을 처치한 피터는 맥가리드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아가타가 돌아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모두 교단의 대표였고 아가타는 피터의 잔인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피터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바로 알아차렸어요. 물론 피터는 아가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피터는 아가타에게 가족을 위해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했어요. 맥가리드는 마법사이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부족에서 자라야 해요. 피터는 맥가리드를 바로 데려가지 않았지만 곧 마법사들이 그녀를 찾으러 올 거예요. 1591년 런던에서 안나는 여전히 책을 해독하려고 노력했지만 진전이 없었어요.
안나는 자신이 결코 그것을 해독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안나와 매튜가 이 시대에 영원히 머무를 가능성도 있었어요. 매튜는 그들이 이 시대에 속하지 않으며 너무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안나는 마법을 빨리 배워야 하고 에드워드 켈리를 다시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매튜가 오늘 여왕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여왕을 만나기 전에 매튜는 안나를 구디의 집으로 보냈어요. 안나가 떠난 뒤 구디의 건강은 좋지 않았어요. 수사나는 구디가 이번 겨울을 넘기지 못할까 봐 걱정했어요. 마법사들의 상황도 불안정했어요.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마법사 사냥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탄압은 곧 영국 전역으로 퍼질 조짐을 보였어요. 매튜는 여왕이 마법사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때 구디는 갑자기 안나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사실로 인해 안나와 매튜는 자신들의 시대에 빨리 돌아가야 했어요. 떠날 준비를 하면서 두 사람은 잭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잭을 현대 시대로 데려오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에 안나와 매튜는 어떻게든 잭의 미래를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매튜가 여왕을 만나러 갔을 때 안나는 더 열심히 마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안나는 이전에 3개의 매듭을 마스터했지만 전체 마법의 매듭은 총 10개였기 때문에 여전히 더 많은 연습이 필요했어요. 이번에는 안나의 마법이 더욱 강력해졌고 구디는 안나가 강력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안나는 첫 번째 도전을 훌륭히 넘겼어요. 순차적으로 15개의 매듭을 쉽게 풀었고 7번째 주문 매듭이 완성되었을 때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안나의 몸에서 신비로운 동물과 함께 숲이 펼쳐졌고 옆에 있던 한마법사는 그것이 불의 용이라고 외쳤어요. 신수가 스스로를 코라라고 부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어요. 코라는 잠시 밖에 있다가 다시 안나의 몸으로 들어갔어요. 구디는 안나에게 안나가 필요할 때 신수가 나타날 거라고 말했어요. 한편 매튜는 여왕을 만났고 최근 여왕은 심한 치통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매튜와 다시 마주한 여왕의 기분은 더 나빠졌고 여왕은 매튜가 보헤미아에서 수행한 임무의 결과도 이미 알았어요. 사실 매튜가 보헤미아에 간 진짜 이유는 책을 가져오기 위해서였고 그는 여왕의 명령이었던 에드워드 켈리를 데려오는 일을 대신한 셈이었어요. 게다가 여왕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책 대신 전생불사를 추구하기 위해 마법의 돌을 원했어요. 매튜는 여왕의 명령을 따르는 척하면서 자신의 일을 진행했고 그것은 배신으로 여겨졌어요. 분노한 여왕은 매튜에게 그 책을 내놓으라고 했고 윌리엄을 매튜의 집으로 보내 그곳에 있는 모든 책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 책들 중에 아스물 782 책이 발견되면 여왕은 매튜와 안나를 처형하겠다고 경고했어요. 매튜의 집에서는 글자가 적힌 모든 물건들이 빠르게 압수됐어요. 윌리엄은 심지어 안나가 바닥에 숨겨놓았던 책까지 찾아냈어요. 윌리엄이 떠나려 할 때 갈로라스를 마주쳤고 갈로라스는 윌리엄이 매튜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옆에 있던 파이가 갈로라스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요청했어요. 윌리엄은 여왕을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로라스는 파이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고 결국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안나는 마법 수업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고 리크가 갑자기 나타나 안나를 막았어요. 매튜가 여왕과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안나는 갈로라스의 집으로 가서 매튜를 구할 방법을 찾으려 했어요. 안나는 리크가 한 말을 믿지 않았지만 매튜의 안전이 걱정돼서 리크와 함께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매튜는 여왕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여왕이 자신의 말을 믿을 수 있어요. 매튜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고 나서 매튜는 여왕에게 다가갔어요. 매튜의 단호한 시선 아래 여왕은 타이라를 풀어주었고 매튜는 피 한 방울이 묻은 손가락으로 여왕의 아픈 이를 눌렀어요. 매튜의 피가 여왕의 입에 들어갈 때 여왕은 신비로운 감각을 느꼈어요. 실제로 매튜의 피는 여왕에게 불사의 능력을 부여했어요. 장생불사의 방법은 바로 항상 여왕 곁에 있었던 거였어요. 3년 전에 영국은 스페인을 상대로 한 브라질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마법사들의 저항 때문에 여왕은 걱정하게 됐어요. 만약 여왕이 죽으면 영국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튜는 여왕에게 미래에는 여왕이 걱정할 일이 없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매튜와 안나는 시간 여행을 통해 이곳에 왔기 때문이에요. 매튜가 한 말은 다소 믿기 어려워 보였지만
여왕은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를 용서했어요. 매튜는 주저하지 않고 여왕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모두 설명해 주었고, 여왕은 자신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존경받게 될지도 알게 되었어요. 돌아오자마자 매튜는 2층으로 올라가 아스물 782 책을 찾으려 했지만 그 책은 사라져 있었어요. 잭은 매튜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침대 밑에 숨겨놓았던 아스물 782 책을 꺼냈어요. 사실 갈로라스가 윌리엄을 막고 있을 때 잭은 그 틈을 타서 책을 되찾았던 거예요. 그때 갈로라스가 돌아와 안나가 위험에 처했다고 보고했어요. 리크는 안나를 동굴로 데려갔고 매튜의 변태 여동생 리사도 그곳에 있었어요. 리사와 리크는 안나를 동굴로 유인하기 위해 함께 행동했어요. 리사는 안나가 매튜에게 마법을 걸었다고 믿었어요. 비록 안나가 필립에게 인정받아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였지만 리사는 여전히 안나가 필립에게도 마법을 걸었다고 주장했어요. 안나를 조준하고 있을 때 리크는 안나의 말에 설득당했어요. 하지만 리사는 안나가 그렇게 쉽게 떠나는 걸 용납하지 않았고 곧 리크를 공격했어요. 그 후 리사는 바닥에 떨어진 총을 주워 안나를 향해 쐈지만 총알은 빗나갔어요. 리사가 두 번째 총을 쏘려는 순간 안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불사조 코라가 나타났어요. 리사는 총을 다시 쐈지만 안나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안나가 정말 화가 나서 리사와 리크를 모두 없애려 했어요. 안나가 행동을 취하려 할 때 마침내 매튜의 일행이 도착했어요. 하버드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리사와 리크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매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리사와 리크를 죽일 듯이 날뛰었어요. 다행히 결정적인 순간에 안나가 매튜를 막았어요. 안나의 마법 훈련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이제는 8개의 매듭을 쉽게 풀 수 있어요. 9번째 마법 매듭이 완성되면 안나와 매튜는 이 시대를 떠나게 될 거예요. 나중에 훈련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안나는 그것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구디는 다른 마법 직조사가 런던에 도착했다고 말했어요. 구디는 이 마법 직조사가 나타날 것을 미리 예측했고 그의 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매튜는 쇼핑 중에 갑자기 커피 냄새를 맡았어요. 하지만 1591년에 런던에는 커피가 있을 리 없었어요. 유럽인들은 커피를 마시려면 수십 년을 더 기다려야 하거든요. 매튜는 즉시 이 음료를 가진 사람은 시간 여행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뱀파이어의 뛰어난 후각 덕분에 매튜는 그 남자를 금세 찾아냈어요. 하지만 매튜가 찾은 사람은 안나의 아버지인 스티븐이었어요. 안나는 20년 넘게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고 스티븐이 안나를 마지막으로 만난 건 이틀 전이었어요. 안나와 매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스티븐은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안나의 어머니는 안나가 어릴 때부터 뱀파이어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상상한 적이 있었거든요. 스티븐은 안나에게 자신이 여기 온 이유를 말해줬어요. 그 이유는 바로 아스몰 782 책을 가져가기 위해서였어요. 우연히도 그 책은 지금 안나가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3페이지가 빠져 있어서 안나는 책에 담긴 정보를 제대로 읽을 수 없었어요. 스티븐은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 책에 쓰인 종이는 3가지 종류의 생물 가죽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했어요. 매튜는 그 안에 있는 DNA가 많은 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튜는 가능한 한 빨리 2021년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 후 스티븐은 매튜와 안나가 이 시대에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최대한 빨리 현대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매튜와 안나는 책을 가져갈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물건과 함께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2021년으로 돌아간 뒤 마커스와 테일러는 한 파티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마법사, 뱀파이어, 인간 정령 그리고 인간 정령이 모두 성에 모였어요. 1000년 만에 처음으로 4가지 종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들은 안나와 매튜의 결합증 마법사와 뱀파이어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또한 소피의 딸인 맥가리드가 인간 정령 가정에서 태어난 마법사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것은 교단의 계약을 위반하는 일이었어요. 가족과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 그들은 이 계약을 폐지하려고 했어요. 저녁 식사 후 테일러는 가구와 소장품에 매료되어 필립의 작업실에 몰래 들어갔어요. 이사부는 화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각 가구의 유래를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었어요. 한편 피터와 거버트는 아스몰 782 원고에 대한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직 책에서 빠진 새 페이지를 찾고 있어요.
거버트는 이사부가 그중 하나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피터는 에밀리의 이모인 사라가 한 페이지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어요. 사라가 칠탑성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터와 거버트는 빠진 2페이지가 그곳에 있을 거라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피터는 칠탑성에 몰래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때 사투가 돌아왔고 피터가 사라와 에밀리를 성 밖으로 유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도에서 피터는 한 사원의 유적을 발견했어요. 피터는 이곳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계획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시에 사투는 피터가 성에 들어가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했지만 피터는 사투의 능력에 관심이 없어 이를 거절했어요. 런던 1951년 안나는 스티븐을 구디에게 데려갔어요. 왜냐하면 스티븐은 구디가 말한 3번째 마법 직조사였고 안나는 마법의 매듭을 9번째까지 완성했기 때문이에요. 스티븐은 딸의 놀라운 능력에 매우 놀랐어요. 스티븐은 많은 마법사들이 이 능력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로 안나는 부모님이 다른 마법사들에게 죽임을 당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안나의 부모님은 다른 마법사에 의해 죽음을 당할 거예요. 구디는 안나가 왜 그렇게 우울해하는지 알았고 안나에게 모든 이야기를 스티븐에게 말하라고 설득했어요. 물론 안나는 스티븐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역사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이 발생할까 봐 말할 수 없었어요. 스티븐은 안나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스티븐은 자신과 아내의 운명이 이미 정해졌다고 말하며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고 했어요. 비록 스티븐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지만 안나가 더 이상 여기 오래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스티븐은 안나에게 더 자유롭게 살라고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그것은 시간의 강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요. 결국 안나는 스티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안나를 더 슬프게 만든 것은 스티븐이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이번이 두 아버지와 딸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떠날 때가 다가오면서 잭은 안나가 이 시대에서 놓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하버드에게 잭을 맡기기로 결심했어요. 이를 위해 안나는 하버드에게 한 방울의 피를 줬어요. 하버드는 이 피로 자신이 보호하고 싶은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안나는 소피에가 수사나에게 준 사냥의 여신상을 되돌려줬어요. 그 상은 안나가 미래에 이 시대에 올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물론 안나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마법의 매듭이 하나 남아있었어요. 그 매듭은 창조와 파괴였고 그 어떤 마법사도 그것을 완성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구디는 안나에게 가르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구디는 두 세계 사이에 서 있는 사람만이 그 매듭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오늘 밤 안나는 매튜를 2021년으로 돌려보내며 자신의 마법을 잃게 될 거예요. 떠나기 전 안나는 갈로라스에게 별자리 점성가에게 아스몰 782 원고를 돌려주라고 요청했어요. 그것이 유일하게 그 책이 미래의 안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이런 이별의 순간은 언제나 찾아왔어요. 1591년 런던 거리에서 베지는 하버드 뒤에서 갑자기 나타났어요. 베지는 하버드에게 안나에 대해 말해보라고 요청했어요. 이제 안나는 하버드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버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거절했어요. 그러나 베지는 자신이 하버드를 창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버드는 베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어요. 2021년 매튜의 집에서 한 남자가 두건을 쓰고 몰래 들어왔어요. 그 방 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도메니코였어요. 도메니코는 옥스포드 전역에서 사람을 살해한 뱀파이어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메니코는 그 뱀파이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도메니코는 그 뱀파이어가 항상 분노에 찬 상태임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클라이몬 가문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병이었어요. 그리고 그 뱀파이어는 매튜와 안나의 초상화를 훔쳐갔어요. 도메니코가 그 뱀파이어가 누구인지 물었을 때 그 뱀파이어는 공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만 대답했어요. 상황은 매우 빠르게 전개되었고 도메니코가 회복될 때쯤 그 뱀파이어는 이미 오래전에 도망쳤어요. 결과적으로 도메니코는 그 뱀파이어가 누구인지 여전히 알지 못했어요. 도메니코가 돌아올 때 그림자 속에서 벤자민이 도메니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피터는 칠탑성 근처의 고대 신전 유적지로 향했어요. 이곳은 필립과 이사부가 결혼식을 올린 장소이기도 했어요. 피터는 자신의 마법 무기인 시체의 부적을 꺼내 여기와 관련된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했어요. 피터가 그들을 잠에서 깨울 때
칠탑성에 있는 에밀리가 깊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때 작은 마법사 맥가리드는 무언가를 느낀 듯 했어요. 맥가리드의 울음소리는 성 안의 모든 이들을 깨우게 만들었어요. 사라는 에밀리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에밀리는 신전 유적지에서 영혼 소환 주문을 시전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안나의 어머니 레베카의 영혼을 소환했고 그 옆에는 아스몰 782 원고의 한 페이지가 놓여 있었어요. 근처 숲에서 피터가 몰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피터는 레베카를 만나게 되어 매우 기뻐했어요. 레베카는 피터가 좋아하던 여성이었어요. 피터는 천천히 에밀리에게 다가갔고 에밀리는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깜짝 놀랐어요. 에밀리는 즉시 마법을 사용해 원고의 페이지를 숨기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본 피터는 어두운 마법을 사용해 에밀리를 제압했어요. 하지만 에밀리는 숨이 멎을 때까지 그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다른 이들은 에밀리를 찾고 있었지만 에밀리를 못 찾았어요. 사라는 에밀리가 외출했을 가능성을 추측했어요. 최근에 에밀리는 레베카의 유령을 소환해 그 번역의 비결을 물어보려 했거든요. 이때 이사부는 강력한 존재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마커스는 피터가 도망치는 것을 빠르게 찾아냈지만 마커스는 피터의 경쟁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커스는 현재 라자루스 기사단의 수장이라서 피터는 마커스를 쉽게 죽일 수 없었어요. 한편 사라는 사원에서 에밀리가 이미 숨을 거두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런던 1591년 매튜는 문을 닫고 안나와 함께 미래로 돌아갈 준비했어요. 사라는 칠탑성에서 에밀리를 울며 안고 있었고 아가타는 손녀인 맥가리드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마커스는 숲속에서 여전히 의식을 잃고 있었고 이사부는 라자루스 기사단의 문장을 들고 있었어요. 이는 바로 마법사의 암호 시즌 2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다음 시즌도 팬분들이 사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